한국 서부발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CEO 서평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트렌드 2021 서평북입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 특집으로 네 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주제별로 네 권의 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경영철학자고요. 경영학과 철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간단한 양력 올려드리겠습니다. 격변의 시기죠.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경제 정책 프레임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격변의 시기죠. 옛날엔 Before Christ, BC라고 썼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은 AD라 그랬습니다. 아노 도미니, 서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BC는 Before Christ가 아니고 Before Corona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AD가 아닌 PC의 시대로 갑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에 적응을 못하면서 몰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혁신을 해낼 것인가의 갈림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혁신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 산업에서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래 산업,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미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 미래 산업을 특히 경기도에서 도정의 과제로 다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먼저 뉴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뉴딜은 사회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 이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사회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죠. 1920년대 후반입니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세계적인 대공황이 펼쳐집니다. 1932년에 미국의 경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인 4명당 1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과잉 생산과 소비에서 생산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과감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합의, 뉴딜이죠. 뉴딜을 앞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1차 뉴딜에서는 경제의 단기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긴급안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안정책을 이야기를 하고요. 2차 뉴딜에서는 사회보장 안정망 확충에 굉장히 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뉴딜의 목표는 3R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Relief, 구제, Recovery, 회복, Reform, 개혁의 세 가지 R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lief는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방향이고요. Recovery는 역시 경제가 회생돼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Reform은 금융과 산업 부분의 여러 제도를 개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째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죠. 한국판 뉴딜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 구도의 고도화, 경제 구조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라는 것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하나 더 보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2차 발표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디지털 뉴딜에 그린 뉴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서부발전의 경우에도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세바스티안 이라는 분이 쓴 건가요? 저는 이 그림이 이제 어디서 구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것이 코비드-19, 코비드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정말 거대한 물결이 오고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코비드-19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 침체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그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고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디지털 그린으로 정리되고요. 디지털 정책하고 그린 정책이 있다면 두 개가 융합되는 그 형태로 대표 과제들을 잡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더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정만 확충이라는 6가지 과제들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린 뉴딜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린 뉴딜은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 계획을 말합니다. 한국의 녹색 성장, 과거의 녹색 성장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린 뉴딜은 기본적으로 전환적인 투자, 기후위기에 대응하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자, 이런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예. 우리가 서평에서 과거에 살펴보았던 그린 칼라 이카노미라는 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왜 한국판 뉴딜이 지금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은 바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 지역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 총생산이 평균적으로 6%나 하락한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8.4%까지 하락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뭐였습니까? 유행곡선 평탄화라는 겁니다. 유행곡선 평탄화는 뭘까요? 유행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사회 안정망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든 유행을 평탄하게 뒤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염률 곡선을 평탄화하게 되는데요. 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때는 사회적 충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전염병을 통제하는, 그럼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유행곡선 평탄화의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유행곡선을 평탄화시킬 수는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뭐죠? 경제 둔화거든요. 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행곡선 평탄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제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가파른 경기 침체가 나타납니다.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3차 유행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지역에서만 현재 600명, 700명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감염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월입니다. 2020년 12월.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평탄화들이 유행곡선 평탄화가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3가지 경제 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타격이 일어납니다. 환자는 GDP에 기하지 못합니다. 억제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심리에 미치는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점을 방문할 수 없죠. 시장에서 수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불확실하니까 소비에 굉장히 큰 제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면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1차, 2차, 3차 대유행을 가져오는데요. 세 차례에 걸친 유행 속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산 주기를 보면 영국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2018년 봄에 그리고 그해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에서 12월에 조금 더 낮은 3차 유행이 열렸습니다. 이때 경제가 한 10% 조금 안 되게 리세션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 8월호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그리고 전염병이 휩쓴 세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는 네 권의 책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경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코로나 2021 포스트 코로나 특집에서 바라볼 책들은 재밌게도 그동안 꾸준하게 나오던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그리고 트렌드 모니터 2021, 그리고 라이프 트렌드 2021, 그리고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1 모두가 사실 매년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트렌드 보고서들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 특집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가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살펴볼 겁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들. 이 세 가지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첫 번째 주제는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왜 먼저 보느냐?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담은 데이터댐,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린 에너지 등이 선정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가 44조가 넘는 국비가 투자되는 곳이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경제 그리고 비대면 산업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DNA가 뭘까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AI죠.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 시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5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디지털 뉴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주제들에 펼쳐지는 곳이 바로 산업들이겠죠. 그 중에서 먼저 우리의 먹거리, 농업을 보겠습니다. 농업은요, 사실은 코로나가 식량 충격을 엄청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먹을 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농업이야말로 전형적인 필수 산업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기보다도 투자, 관련 기업, 국가 안보를 위해서 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TV를 보게 되면 다른 데서 이렇게 사재기하고 있는 모습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 상당히 공급망이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역시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수요 급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이 공급 부족이었죠. 공급 부족. 그래서 공급망의 붕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고요. 의료품, 의료기기, 생필품을 비롯한 장갑, 마스크 같은 개인용 의료보호구 같은 핵심 물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족하다는 위험성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더 위험성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뭡니까? 식량 공급망. 한국도 이제 수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식량 공급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의 미래를 봐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농업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